안녕하세요. 10년차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믿고 그걸 하세요.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나중에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서 내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. 유튜버라는 직업을 저는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. 나의 브랜드와 커리어를 만드는 창고로 보는 거죠. 마케팅의 창고로 보면 좀 더 쉬워지거든요.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 관련 일인데 지금은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.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만 가야 되는, 보통은 이랬었어요. 근데 이제 유튜브가 그걸 좀 바꿔줬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싶고 뭐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혹은 내 관련된 콘텐츠들을 거기에 대한 뭐 리뷰라든지 나의 생각들을 하나씩 유튜브에다 쌓아가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모이면 저는 커리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조금 통한다면 직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. 이 채널이 생각보다 흥했어. 그렇다면 난 이제 이 직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겠어 한다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영화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 커리어를 통해서 저는 취업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. 뭐 구독자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유튜브에다가 하나씩 정리해서 올린 다음에 그 되게 큰 화장품 회사에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같이 내면 저 같아도 그분을 뽑죠. 왜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뽑는다는 거는 진짜 이 업계에서 이걸 좋아하고 잘할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를 골라내기 위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학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이러면서 걸러내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돼 있어. 그렇다면 결격 사유만 없으면 저 같아도 그 사람을 뽑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미래의 방향들을 하나씩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당장의 조회수랑 단연한 수익보다도. 그래서 현재의 유튜브의 생태계는 이제 유튜브 자체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든지 혹은 뭐 취직이나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창고로 보시는 게 좋아요. 브랜드와 마케팅 그런 역할들에 좀 주력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유튜브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브랜드는 어떻게 해야지 자기 브랜드를 좀 더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를 내가 그 분야에서 약간 독보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나는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엄청 신기한 걸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엄청 조그만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나는 아니면 엄청 큰 음식들만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다든지 어떤 자신의 브랜드를 다른 유튜버들과 다른 나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그게 당장은 조회수가 좀 안 나올지 모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독보적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씩 컨텐츠를 쌓아간다면 그것이 이제 브랜드 값어치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기업이랑 똑같아요.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치면 그럼 나는 도대체 저 쇼핑몰이랑 똑같이 해봐야 저 쇼핑몰이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. 적어도 우리는 결제 시스템이 더 간단하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여성 의류만 한다든지 라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줄도 알아야 자기 브랜드를 좀 더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 인생 그래프는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. 점점 이제 가세가 굉장히 많이 기울기 시작했었죠.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만 남고. 근데 이거는 제 그때 처지가 최악이었던 거지 제 기분이 최악이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저는 약간 게임만 있으면 돼 라는 느낌, 게임과 영화만 있으면 돼 라는 느낌으로 했었고 그리고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나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세이클럽이라는 곳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었어요. 그때 처음 이제 인터넷 방송의 어떤 것들을 한번 느꼈었고 그 인연으로 아르바이트 하러 간 곳이 그때 당시 디지털 대성, 지금은 대성 마이맥이라는 곳이거든요. 거기를 처음 들어갔었어요. 거기서 인생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대리님을 보고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. 와, 기획자가 너무 멋있다. 나는 드디어 뭐가 되고 싶은지 알겠다. 난 기획자가 되고 싶다. 그래서 그 대리님 따라서 일을 그 대리님 퇴근할 때까지 했어요. 그렇다고 뭐 돈을 더 받은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저는 제 시간만 받고
나머지 야근 시간은 그냥 대리님이랑 같이 일 도와드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, 그렇게 하다가 한 3, 4개월 정도 일하니까 부사장님이 오셔서 야, 너 우리 회사 정직원 한번 안 돼볼래?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그랬죠.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온라인 강의가 다 외주를 주고 있었는데 너 혹시 그런 거 할 줄 아니? 라고 해서 제가 몇 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완벽하게 제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했고, 세미나도 다니고 그다음에 막 진짜 여러 가지 레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공부들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, 그러면서 그때 회사 내 미디어 팀을 완전히 꾸렸었어요. 그때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. 그러면서 이제 저는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, 기본적으로 뽑는 사람이 대졸자 이상인데 그래도 이 경력만 믿고 2위 업체인 이투스를 노렸죠. 이력서라고 해봐야 딱 세 줄이거든요. 고졸, 군대 제대, 그다음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. 이거 딱 세 줄이에요. 뭐 토익을 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 상태에서 저는 자기소개서에다가 기획서를 썼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투스에 갔었을 때 이투스 홈페이지를 어떻게 바꾸고 싶고, 어떤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싶고, 그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 같고, 이런 것들을 막 썼거든요. 그랬더니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투스라는 곳에 정직원이 또 됐고요. 경력직으로. 그러면서 이투스가 예상대로 2년 정도 있다가 SK 커뮤니케이션즈랑 합병을 했어요. SK 커뮤니케이션즈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싸이월드로 제일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SK 컴즈에 입사를 했었죠. 그리고 이 회사 내에서도 너무나 행복하고 잘 대우받고 잘 살고 있었지만, 하지만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런 생각이 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해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는데, 하나가 SNS였고 또 하나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퍼스널 브랜딩에 꽂혔었어요. 아, 브랜드가 되면,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면 내가 고졸이던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뭐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게 되겠구나. 사람들이 날 찾게 되겠구나.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뭐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저는 1인 미디어라는 걸 고르게 된 거고, 운이 좋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제 인생 그래프는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, 물론 이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네. 첫 번째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뽑아보라는 거예요. 저는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또 유튜브도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.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컨텐츠가 돼요. 내가 예를 들어 프라모델을 엄청 좋아한다? 그러면 그 프라모델 자체로도 충분히 컨텐츠가 될 여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잡고 그것을 주제로 일단 선정해라. 계속 배워도 지치지 않을 걸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두 번째는 그 채널의 기본적인 구성을 생각하라예요. 이 채널이 어떤 연령대한테, 어떤 성한테 다가갈 것인지, 그 다음에 시그니처 컨텐츠와 후킹 컨텐츠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, 그것은 어떤 것들로 구성될 건지 라는 기본적인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그 시그니처 컨텐츠의 기획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라.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우리 사람들이 내 채널에 와서 꼭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, 똑같은 먹방이든 똑같은 지식 방송이더라도 내 채널에만 갖고 있는 특별한 것, 내 목소리가 좋다면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것,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의 마케팅적인 요소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시그니처 컨텐츠,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후킹 컨텐츠는 기존의 유행에 따라도 좋아요. 후킹 컨텐츠는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트렌드나 그런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컨텐츠.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의 채널이 뭐 저는 대충 구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면서 퀄리티를 점차 높여간다면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해야 됩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유튜브는 단순히 하나 대박 나가지고 그걸로 계속 벌어먹고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야 한 편 대박 나면은 그게 또 어디 팔리고 저기 팔리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선, 그리고 뭐 후대에도 그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 그때 명작이었지 이렇게 하지만 유튜브는 아닙니다. 소모성 콘텐츠가 더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콘텐츠는 더 꾸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-3편 이상, 저는 3편 이상을 추천합니다만 보통 2편 이상이더라도 시그니처 콘텐츠 하나, 후킹 콘텐츠 하나, 2개 정도 그렇게 구성시켜가지고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취미 방송이라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라는 거죠. 보통 한 달에 유튜브 수익만
그러니까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처스킷 광고라든지 중간 광고 같은 거 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3,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? 그 정도 유튜브 수익으로만 나오는데,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몇백만 벌었으면 좋겠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커지면 커질수록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외부 수익이 훨씬 커요. 특히 대기업 광고라든지 또 외부 광고, 뭐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거든요. 그런 콘텐츠들을 그렇게 광고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행사 비용이 나온다던가 이런 인물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, 그러려면 본인이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. 이 말인즉슨 뭐냐면, 내가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. 막 되게 자극적인 영상 때려박고 사람들이 막 진짜 지금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거 뭘지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자극적으로 막 딱 넣고 이러면은 꼼수를 통해서 조회수는 막 올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보면 조회 수익은 그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왜냐면은 1차적으로 유튜브에서 광고가 그런 자극적인 영상에는 잘 안 달리기도 할 뿐더니와, 또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브랜드적 이미지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브랜드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. 그래서 유튜버는 항상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려고 받는 걸 생각해요. 진짜 이게 보려고 받는가? 그냥 막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. 내 광고비 올리려고. 그거는 아니란 거예요. 그 영상을 얼마나 받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요. 그렇기 때문에 시청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시청 시간이 많아진다면 좋은 광고가 달릴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버들이 별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열심히 하면 알아서 잘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그걸 너무 타겟팅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 계층한테 뭔가를 타겟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서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면 어느 정도 수익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생방송. 거의 뭐 맨날 하거든요. 거의 일주일에, 요즘은 그나마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그게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 시작해서 새벽 한 2, 3시까지.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영상 콘텐츠들을 보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거든요. 뭐 영상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아차라든지 아니면 뭐 TV 콘텐츠, 뭐 유튜브 콘텐츠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, 9시쯤 일어나면 여러 가지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또 이제 스케줄 준비들을 하죠. 촬영 스케줄이라든지 뭐 인터뷰 스케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늦어지면은 밤에까지도 뭐 간다던가, 이제 집에 가자마자 방송을 해야 된다던가, 아니면 이게 아침부터 있다던가, 굉장히 다양하죠. 여기 한 6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촬영 시간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곤란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밤새고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이제 몇 년 하면 입 돌아갑니다. 제가 그래서 약간 구안화사도 걸리고 기흉도 터지고 막 촬영하다가 기흉 터지고,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편집까지도 했었고 그 편집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업로드를 시켜놓고 잤다가 또 아침에 또 확인을 하고 또 그리고 다 스케줄 갔다 와서 또 편집하고 막 이랬죠.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신기했었죠. 건강을 안 해치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. 하는데 이제 뭐 쫓겨서 한다기보다는 좋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마 쫓겨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봐요. 만약에 유튜버가 되고 싶으시다면, 그리고 혹은 뭐 다른 거를 하시더라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, 하루에 기획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상관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기획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.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. 어떤 여자분이 혼자서 특수효과를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초스피드로 멋지게 찍은 영상이었거든요. 그런 걸 보고서 저거를 만약에 나라면은 어떻게 내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. 그때 하필이면 또 유튜브에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. 아티스트들이 직접 특수효과를 뭐 꽃잎을 뿌린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하고, 제가 그거를 감독하고 촬영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춤이라든지 이거를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올릴 수 있게 세로 모드로 찍자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차 기획을 하나하나씩 현실화해 가는 거죠. 내가 어떤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. 그렇다면 그 콘텐츠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네, 어떻게 끝낼 땐 어떻게 끝낼까,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걸 만약에 기록까지 해두시면 저는 자신한테 되게 좋은 무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이거는 비단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
우리 황승뽕님 황승뽕님이 입사 요건이 대졸이었는데 고졸이라는 출신으로 자소서를 기가 막히게 써서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? 그러네요. 저도 요즘 자소서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제가 이제 취업 활동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됐으니까 지금도 통할 것 같긴 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설정해요. 감히. 그러니까 내가 고졸이든 뭐든 난 저길 가고 싶어. 그렇다면 저 회사에 관심을 갖고선 나라면 저 회사의 어떤 뭐 단점이나 아니면 취약점을 이렇게 보완하겠다.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확장하고 싶다.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. 라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기획서식으로 실행 가능하게 생각을 해서 써준다면 저는 그 회사 입장에서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남삼님께서 대도님, 크리에이터로서 초창기에 생각보다 구독자나 조회수가 별 반응이 안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? 라고 하셨네요. 초창기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. 보통은.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 컨텐츠가 분명 시그니처 컨텐츠가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 될 시기여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밀어붙이셔야 됩니다. 그게 뭐냐면 낚시를 잘하고 잘하는 기술이 이미 갖고 있어요. 갖고 있는데 내가 우연찮게 낚시터가 별로 안 좋은 데에다가 찌를 던졌어. 그럼 그 물고기가 없으니까 잡힐 리가 없잖아요.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라면 믿고선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죠. 하지만 애시당초 낚시 기술조차 없는데 이거를 아무리 백날 물고기 많은데 던져봐야 안 걸린다는 거예요. 그만큼 내 컨텐츠가 지금 좋은 컨텐츠인지 나쁜 컨텐츠인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좀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기획을 다시 하신다거나 좀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끄는 게 좋겠죠.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다음 질문은 학부모님 질문인 것 같은데요.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튜버가 직업으로 각광받는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. 혼자 핸드폰 카메라로 이런저런 영상을 찍는데 부모로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좋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. 아이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경험을 쌓게 해줘야 아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. 대도님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꼭 배워보고 싶다,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물으셨네요.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. 요즘 초등학생들이 또 굉장히 또 유튜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저희 아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안 시킵니다. 왜냐면 유튜버를 그냥 시키는 것은 얘한테 돈을 벌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런 유튜버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좀 더 그 아이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유튜버를 같이 기획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. 가족들이 모여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기획을 귀 기울여 듣고요. 그거를 실현 가능하게 우리가 같이 바꿔주고 촬영이나 편집을 돕는다던가. 여기서 디렉팅은 아이가 해야 됩니다. 네. 근데 보통 어른들이 잘못하시는 경우가 이거예요. 야 이렇게 하면 안 돼. 야 이거 어디 유튜브 보니까 야 이렇게 해야 잘 된대. 야 너도 이거 해봐봐. 이런 식으로 자꾸 디렉팅을 하려고 하시니까 안 되시는 겁니다.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게 뭐고 그 아이가 발전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봐주고 그 아이의 손발이 되어서 같이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씩 올려가는 거죠. 그럼 이게 이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커리어가 되면서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. 직장을 갈 수도 있어요. 혹시 모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렸을 때 좀 배워놓으면 좋은 건 저는 애들한테 그래 너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좀 안 해도 돼. 하지만 외국어, 영어는 무조건 해야 돼. 영어는 무조건 해. 왜냐면 시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. 시장 자체가. 그 엄청 어마어마한 시장을 보시려면 영어 공부는 무조건 해놓고 영어 공부가 좀 식상하다? 저 스페인어도 좋다고 봅니다. 스페인어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. 그리고 남미 전체와 유럽 전체, 북미의 30%까지가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. 개인적으로는 코딩,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코딩, 그리고 수학, 이 두 가지. 왜냐면 코딩이랑 수학은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. 코딩이랑 수학을 같이 해놓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IT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. 스타트업의 진짜 진리죠. 네. 페이스북 같은 거 나오리라는 법이 없죠? 안 나오리라는 법 없죠? 이걸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. 아니면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어떤 덕후스러운 것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된다고 봐요. 저는 농사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. 왜냐면
농사도 나중에 유튜브 콘텐츠로 정말 좋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뭐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, 나중에 스마트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난리 납니다. 진짜 올가닉 이런 것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그런 부분들로 키우는 거 좋고,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믿고 그걸 하세요.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철저하게 파십시오. 철저하게 파고 그거라도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서 내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. 그걸 믿고선 덕후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. 중앙취업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라면 취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또 도와주고 있지만, 저는 이거를 좀 더 뒷부분까지 볼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면 단순히 유튜브 채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채널들은 투자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튜브 채널이 안정화가 되면 투자를 받아서 더 확장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으로도까지,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봐주시고, 그러려면 이제 스타트업 창업까지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그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줘야지 더 큰 유튜버가 된다든지 아니면 더 큰 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약간 비즈니스 감각을 좀 더 최대한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